얼마나 긴장하면 어디 갔죠? 저도 굉장히 넘어갈까요? 과감해요. 어느새 이렇게 캘며드는 네. 내용을 총정리하고 한 번 더 복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알찬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1법칙부터 5법칙까지 그러니까 5개의 법칙을 한번 복습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장비다영 선생님 네. 오늘 이름표도 깜빡하고 오셨어요. 이거 얼마나 긴장하면 어디 갔죠? 네, 여러분들 잘 챙기셨나요? 네. 또 오다가 내려왔어요. 여기 있다. 네. 그러면 현장감으로 받아보고요. 네, 실시간으로 감사합니다. 받아보고 계속 활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비다영 선생님께 이 5개 법칙 잘 외우고 계신지 여러분과 네. 테스트하는 느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법칙이 있었죠. 우리와 크기와 굵기의 변화를 줬던 일명 무슨 법칙이라고요? 크작 자크 법칙이죠.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굵기의 변화를 주는 굵게, 얇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크기와 또 굵기를 합친 믹스한 네. 믹스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늘려갔었는데 네. 그렇게 변화를 주는 법칙이 첫 번째 법칙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미지를 많이 떠올려야 하는 법칙 이야기했었죠. 일명 네. 뭐라고요? 이미지 법칙입니다. 네, 이미지 법칙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자, 세 번째 법칙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법칙 기억나세요? 세 번째 법칙. 자. 뭐였죠? 힌트. 그리고 뭐였죠? 이게 또 없고, 네. 그죠? 있고, 없고. 네. 네, 일명 테두리 법칙. 테두리 법칙이 있었습니다. 테두리 법칙 하나만으로도 뭔가 좀 더 캘리그라피 작품스러워지는 느낌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계속해서 활용하면 더 작품성이 높아지는, 작품의 그럼요. 완성도가 높아지는 네. 법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테두리 법칙도 있었지만 투명 테두리 법칙을 하면서 또 이미지 법칙까지 접목을 하니까 맞습니다. 더 작품성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셨을 거라고 믿어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법칙은 우리 밸런스, 여유가 너무 중요하다. 네. 우리가 크기를 변화주는 법칙 했을 때 받침을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크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좀 밸런스가 깨져 보이는 네.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네. 그래서 받침은 또 오히려 작게 하니까 그 밸런스가 생기고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또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조금의 논란거리, 이걸 줄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네. 대한 여러분들께 질문을 남기고 이렇게 3년을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평생을 몇 년간을 연습 또 연습이라고 네. 이름을 정했는데 뭐였죠? 이렇게 연년 기억이 안 또 연. 남죠? 연습도연? 이런 네이밍을 그때 또 갑자기 아이디어를 네. 내셔서 애드립이었거든요. 리허설에 없던 애드립을 내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연습 또 연습이 너무 길다면? 연년도연? 전 연년도연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법칙으로 마지못해 해주시는. 연년도연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연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네.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충 설명을 더 드려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이 1강부터 이어진 이 5개의 법칙을 정말 내 것으로 습득할 수 있는가 네. 점검해보고 우리가 웹소설을 받아들이기에 앞서서 웹소설 북커버에 쓰이는 캘리그라피와 관련해서 네. 캘리그라피와 관련한 직업은 또 무엇이 있는지 네. 그 직업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들 손도 많이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몸을 상쾌하게 만들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긴장을 푸시고요. 네. 자, 진행에 맞춰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손을 우선 깍지 손을 끼치고 쭉 앞으로 쭉 내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쭉. 오늘 이렇게 뭉친 근육을 한번 풀어볼게요. 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다시 한 번 더 쭉 밀어볼게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한 번 더 쭉. 네, 제 손에서도 딱딱 소리가 나네요. 났어요. 저번 수업이죠. 저번 네. 수업에는 제가 뚝뚝 소리를 네. 냈던 것 같은데 쭉 밀고 다시 돌아와서 손목도 제 풀어주시고, 최애죠, 최애. 손목도 풀어주시고 자, 손가락 하나하나 접었다가 네. 펼쳤다가
뭔가 네, 힘도 잼잼도 주고 하는 해주시고. 거죠. 네. 오늘 잼잼도. 손을 많이 써야 될 거기 때문에 네. 다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깨도 한번 돌려볼까요? 네, 좋아요. 뒤로 돌렸다가 반대로. 네. 네, 좋습니다. 네, 손 한번 털고. 셋, 넷, 둘, 셋, 넷, 셋, 셋, 넷, 넷, 셋, 넷. 네. 벌써 개운해진 것 같고 네. 가뿐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생활 곳곳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캘리가 정말 많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네. 이런 생활 곳곳에서 우리가 스트레칭하는 것도 네. 습관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불어 드는 네. 수업 오프닝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물 잘 챙기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뭐 필요한가요? 네, 검정 붓펜 검정 필요합니다. 붓펜 꼭 챙겨 오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준비된 종이 활용을 해서 우리 작품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 좀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네. 그 키워드들을 잡아볼까 합니다. 네. 자, 마인드맵을 여러분들 얼마나 평상시에 활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부 청소년들은 이렇게 그 수업 필기를 할 때도 네. 마인드맵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굉장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자, 제가 준비한 책은 바로 이 책인데요. 이게 좀 두껍고 캘리그라피였으면 좀 눈에 더 띄지 않았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 토니 부잔의 마인드맵 북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더 타임즈에서 말하길 두뇌 분야에서만큼은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에 견줄 만한 책이다 야. 라고 말하고 네. 이게 15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해요. 그럴 만큼 거의 바이블, 정석에 가까운 책인데 네. 이 책에 나오는 핵심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오늘 좀 정보도 드리면서 네. 마인드맵을 활용한 본격적인 캘리그라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뇌세포가 인간에게 몇 개가 존재하는지 짐작이 가능하신가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억 단위는 넘지 않을까요? 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억 단위는 넘고 조도 넘을까요? 조도 굉장히 넘을까요? 과감해요. 조까지는 안 가나요? 좋습니다. 오. 네, 1조 개의 뇌세포가 있다고 해요. 오, 1조개. 네, 그리고 그 뇌세포의 한 단위를 뉴런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1조 개의 뉴런으로 구성된 우리의 뇌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뇌에서 우리의 잠재력을 키우고 네. 그리고 그 잠재력 속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평소에 습득해 놓으면 우리가 그 이후에 스토리텔링도 배우게 되고요. 네. 또 캐릭터를 설정하고 또 웹소설의 뼈대를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꿀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네, 자주 이 방법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이후에 우리 웹소설 작품을 직접 만들 때 만들거나 활용하는 거죠. 뭐 웹툰을 만들거나 할 때 맞습니다. 뭐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네, 왜냐면 우리 교육의 큰 목표가 네네. 웹소설 캘리그라피를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네네. 우리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올리는 수업이잖아요. 그걸 그렇죠. 바탕으로 네네. 또 취업과 창업과 연계해서 우리의 전문성을 키우는 수업인 만큼 네. 이 마인드맵이라는 그 핵심 도구, 학습 도구를 활용한다는 거는 그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렸던 취창업에 연계되는 네네. 또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마인드맵퍼라고 일명 지칭을 하는데 네. 그들이 말하는 마인드맵은 두뇌 훈련 도구다 이렇게 지칭을 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는 게 네. 두뇌 훈련을 하는 좀 역할이 되는 거죠. 오늘 캘리그라피가 두뇌 훈련까지.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손을 쓰잖아요. 네. 손을 쓴다는 거는 뇌가 지시를 해서 손이 움직이는 네, 것이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뇌를 좀 말랑말랑하게 하는 것. 이런 또 캘리그라피 수업은 없어요. 네. 저희가 또 독자 개발한 네. 마인드맵과 연결한 캘리그라피 수업을 여러분들 지금 만나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맵은 정말 가장 이해하기 쉬운 창의적인 사고 기술이다라고 네. 지칭을 받기도 하고요. 네. 또 정신적인 자유로 가는 통로다 이런 표현으로 은유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선 노트에 필기는 많이 하잖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하지만 마인드맵은 그런 노트에 비해서는 거의 그림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표현하는 네, 거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캘리그라피는 뭐다 했을 때 그림이다. 그림이다라고 한 부분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네, 부분이 있다. 같은 흐름이네요. 네,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두뇌를 사용하는 캘리그라피에 마인드맵을 적용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보이시죠? 네, 보이실 것 같아요. 네, 보이실 것 같은데 보면은 이 글자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큰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키워드인지 보이시죠? 행복이라고 되어 네,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뻗어나가느냐에 대한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어떤 네. 것들이 보이시나요? 미소, 경쟁, 네, 수영, 수영도 보이고요. 네, 가족, 음, 여름, 전 이것도 뭐예요? 초콜릿. 초콜릿. 우리가 마카롱과 같은 단 것들을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주제를 설정할 때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초콜릿이랑 연결되고 이 초콜릿에서 뻗어가는 게 우유, 그다음에 마시다, 그다음에 뭐 젖소, 우유는 또 젖소에서 나오니까 네. 마시다가 가니까 마시다에서 또 맥주 뭐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인드맵은 정말 우주와 같다라는 여러분의 뇌는 하나의 우주다 이렇게 네.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하나의 주제이지만 전부 다 다양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른 마인드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캘리그라피 오늘 첫 시간에 마인드맵을 좀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딱딱한 볼펜과 연필이 아닌 이 붓펜으로 하는 마인드맵은 처음이실 거예요. 네. 네, 이 붓펜으로 하는 마인드맵을 해보면서 좀 상상력을 깨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법칙 우리 크게 작게도 해야겠지만 네. 우선은 이미지 법칙 세 번째로 바로 좀 건너뛰었어요. 두 번째구나, 이미지 법칙, 그죠? 네. 이 두 번째 법칙이 이미지 법칙을 좀 활용한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뇌를 써서 일쪽의 뇌가 뇌세포가 반짝하는 느낌으로 우리 마인드맵을 해보겠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로 우리도 해보는 거죠. 아, 네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행복, 마인드맵은 핵심이 또 가운데 크게 써주는 게 핵심 아니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의 이미지를 가득 넣어서 행복 표현해 주시고요. 행복의 갈래로 나올 수 있는 키워드들을 한번 채워보는 마인드맵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네. 그 행복 옆에 바로 옆에 또 붙어 있을지 그리고 그 네. 단어가 어떤 단어를 또 파생시켰을지 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행복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인드맵을 계속해서 다루면서 해볼 것이 자,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 이미지 법칙으로 연습했다면 네. 첫 번째 법칙인 크게 작게 그리고 굵게 얇게를 넣어서 연습해보자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특히 행복은 받침이 이응과 기억이 있는 만큼 받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는데 있는 경우는 또 밸런스까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복습하기 좋은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행복이란 단어, 자, 크게 작게, 작게 크게, 굵게 얇게 등등 활용해 볼 텐데요. 이해도를 돕기 위해 또 행복이라는 단어 또 안 적을 수가 없네요. 표현을 네. 안 해볼 수가 없어서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우선은 딱딱한 느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손가락이 보이시네요. 또 이렇게 인사하니까 저도 좀 장단 강사처럼 뭐라도 붙이고 올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네. 친근한 느낌을 보여드리면 우선은 만약에 행복이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툭툭 적어봤는데 네. 이제 빠르게 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거나 아니면 이렇게 적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좀 어울리나요? 상대적으로 만약에 행복을 강사님의 행복은 저는 저런 느낌인가요? 그쵸, 의심이 들었죠. 근데 의심? 행복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네. 귀염귀염하게 바뀌었거나 네. 아니면 더 둥글둥글하게 더 귀엽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힘은 또 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위에 있는 행복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가벼우면서도 좀 더 귀염귀염. 행복해 보이지 네.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나름의 또 행복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칭찬해 주시는 건가요? 제 네. 일부러 네. 좀 반대의 느낌, 행복을 반전의 떠올리지 느낌. 않고 아니면 그냥 네. 행복과 반대되는 게 무엇일까라고 네. 가정을 했을 때 네. 조금
거친 면, 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한 게 지금 이 두 터프한 가지였거든요. 행복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어울리지 않는다는 예시로서 표현을 네. 한 건데 칭찬을 해주셔서 내심 또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를 네. 들어서 어제 표현한 것 중에 자 밑으로 좀 내려와 보면요. 마카롱을 우리가 뭐 둥글게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게. 하지만 이런 위의 행복처럼 만약에 거칠게 제가 바로 옆에 마카롱을 표현을 해볼게요.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거칠게 막 지금 붙이고 막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느낌이 상대적으로 여기 보시는 마카롱과는 사뭇 다르죠. 어떤 마카롱 집을 가시겠어요? 요 집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요 집으로 이렇게 네. 오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미지를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뇌세포를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행복이란 단어에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넣고요. 크게 작게까지 한번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반 크게 작게에 해보자면 히읗을 만약에 크게 썼겠죠. 네. 그리고 얘는 또 작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응은 우리가 크게 쓰는 연습을 했었지만 밸런스를 생각해서 좀 작게 들어갑니다. 네. 작게 저는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비읍은 크게 들어갔죠. 그리고 오는 작게. 기억도 받침 기억도 그냥 작게 해볼게요. 그러면 크게 작게 법칙을 썼지만 밸런스가 생기면서 조금 더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여기에 받침을 그대로 이렇게 쓰고 히읗에 에는 그대로 쓰고 받침을 크게 썼다. 그리고 비읍, 오 받침을 크게 썼다. 이러면 나머지 이런 여백들이 생기면서 조금 비율이 안 맞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밸런스를 찾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크게 작게를 할 때도 이응을 여기다 놓을지 뭐 여기다 놓을지 이런 것들이 다 고민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면서 크게 작게를 활용한 예시로 이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굵기, 전 자연스럽게 좀 굵게 되기도 했어요. 자연스럽게 굵기까지 넣어지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처음 시작한 단어잖아요. 네. 처음 시작한 단어다 보니까 뭔가 저도 강조가 모르게 된 힘도 거네요. 들어갔고 네. 강조도 됐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보면은 그 네 번째 법칙이었던 밸런스 법칙. 네. 그러니까 앞에 힘이 있는 게 조금 더 뭐랄까요? 밸런스에 네, 맞다는 밸런스에 거죠? 맞고 자연스러운 거죠. 만약에 이것의 반대로 자 밑에 표현을 해보자면 히읗은 그냥 크게 갔는데 이응도 크게 갔어요. 받침 만약에 짙다고 합시다. 그리고 비읍은 또 크게 갔고 오는 작게 갔는데 기억이 크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네. 상대적으로 밸런스가 깨져 보이는 현상을 아실 수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히읗이 두꺼운 지금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작품성보다는 느낌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비읍이 큰 경우, 나머지는 작은 경우 했을 때 네. 이것이 밸런스가 더 느껴지시는지 이게 더 여유가 있다, 내 눈에 익숙하다,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죠. 이게 다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네. 때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것에는 오른쪽 거를 저는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좀 이색적이고 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다른 행복감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나는 받침 작게 들어가는 부분에 힘을 줬다라고 하면 분명한 또 작가의 의도가 있겠죠. 네.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는 경우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크기와 또 굵기 위주로 설명을 드렸다면 네. 이번에는 테두리로 가보죠. 네. 자, 행복은 어떤 테두리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네모난 하트요? 테두리와 하트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봅시다. 네. 말씀해 주신 하트. 자, 행복을 한번 채워볼 건데 가득 채우는 거니까 제가 그냥 한번 채워볼게요. 빈틈이 없이 그냥 채웠습니다. 행복 빠르게 채워볼게요. 그리고 얘를 채우려면은 빨리 채우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테두리가 이렇게 원형, 곡선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제가 채워볼게요. 이렇게 채웠다고 합시다. 저는 네. 상대적으로 복에 조금 더 힘을 줬어요. 조금 더 힘을 주고 더 굵게 했다는 거.
그래서 테두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투명 테두리로 한번 표현을 해보죠. 내려가서 그대로 자 그냥 빠르게 써보겠습니다. 행복과 이렇게 표현한다면 좀 더 이제 하트스러운 건데 이렇게 테두리가 없는 형태에서 이미지가 더 잘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행복이라는 이 추상적인 단어를 표현할 때 우리는 이미지를 살렸고요. 또 밸런스를 살렸습니다.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을 최종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투명 테두리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하트라기보다는 요런 하트 이를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조금 이렇게 이런 느낌 아시죠? 마치 좀 공익 광고에서 볼 것 같은 그런 행복을 표현했고 가시성 적십자에서 나올 것 같은 좀 가시성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큰 변화를 주지는 않지만 이렇게 삐침을 살짝 넣으면서 나름의 조금 변화를 줘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너무 둥글둥글한 이미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삐침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가까이 이렇게 손을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렸는데 제 손에 털이며 몸에 다 보였을 것 같은데요. 친근하게 느껴주시면 좋겠고요. 자, 5가지 법칙을 녹여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 몸에 체득되어야지만 5가지가 내 것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뇌도 쓰고 손도 쓰고 네, 정말 근육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가 함께 살아있는 움직여야 되는 켈리 수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이 5가지 법칙 중에 아까 마인드맵에서 행복이라는 단어 옆에 있던 단어들 있죠? 그 단어들을 활용해서 지금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예시처럼 행복이라는 이미지도 넣고 그 다음에 크게 작게 굵게 얇게 그 다음에 테두리를 활용해서 총 다 믹스해서 작품을 만들어 보는 연습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저희 수업의 모토가 수업 시간 내에 다 녹여서 끝내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시간 동안 우리 마인드맵에 있던 단어들도 행복한 단어들이니까 웃음 가득하게 작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시작합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 손을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을 하면서 뇌를 풀고 그 뇌를 풀면서 나왔던 그 단어들을 가지고 기존에 배웠던 법칙들을 다 녹여내는 그런 최종 복습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복습을 하면서 이 행복이란 단어에 대해서 또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선생님도 행복하셨죠? 네, 아주 광대가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광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마인드맵 켈리가 주는 또 하나의 이런 재미와 기쁨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캘며드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럼 안녕.